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46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원경 사무처장님이 유고 중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 두 사람만 유고 약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아, 유고가 나쁜 뜻인가요? 잘 모르고 쓰는 말입니다, 지금. 유고.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안 계셔요. 괜히 네네네. 어려운 말 쓰려다가. 네. 아, 안 계시는 와중에 오늘 회의가 있으셔서 토론인가요? 아무튼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저희 둘이서 짧고 굵게 또 재미있는 빡치는 언론 이야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장님 안 계신 기회를 틈타서 저희 마음대로 오늘은 탈곡기를 방앗간 컨셉으로 해서 또 별명도 아마 달라질 예정인데 우리 배나 활동가는 우리 방앗간에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배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장보다 왠지 높아 보입니다. 상무가.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니, 어떻게 사장은 작은 회사일 수도 있지만 상무는 뭔가 엄청 큰 회사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룹의 상무. 그룹의 상무. 과연 방앗간이 그룹까지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래서 회장. 네, 방앗간 회장을 맡고 있는 뭐 상무가 한 200명이 와도 회장한테 안 되죠.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권력보다 더 네. 주목이 앞선다는 거. 우리 방앗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무튼 이봉 활동가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활동가입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둘, 뉴스를 보면서 투덜거림이 잦다. 셋, 시끄러운 사안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한다. 넷,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글로 잘 정리한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 저녁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련 홈페이지나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어쨌든 민원연 채용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저희가 채용을 너무 짧은 텀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라도 혹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라도 뭐 시민단체 쪽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시민단체에서 일할 거면 나쁘진 않아요. 네. 정직 네. 당에서. 아무튼간에 시민단체 또는 언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일할 공간과 아무튼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마감입니다. 15일이 민원연 공채 마감입니다. 저녁 6시까지. 네, 저녁 6시까지. 신문. 오늘 배나 활동가가 어제 저희가 신문 쪽에서 말씀드렸던 한겨레 김부겸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 조금 후속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죠? 네. 네네. 이게 저희가 어제 모니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 추가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단 애초에 내놨던 한겨레 보도 제목은 김부겸 부인 주식 거짓 기재 6년간 신고 누락 요거였잖아요. 네, 이게 11일 날 나왔던 제목인데 요 제목 관련해서 고쳐야 된다. 거짓 기재 너무 심한 말이다. 이런 네네.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계속 한겨레가 안 고치고 있다가 13일 날 요거를 조용히 김부겸 재산 신고 때 부인 재산 실제와 달리 기재 요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떤 이력에 남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애초 원래 내놨던 보도를 말없이 수정을 그냥 계속 조금씩 하는. 네. 요거는 사실 이런 인터넷 보도는 사람들이 한번 클릭해서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추가 수정이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면 요거는 사실 좀 문제적인 그렇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민원련은 계속 그런 포털에 수정 이력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네.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사도 좀 스스로 좀 수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애초 보도 낼 때 수정할 것이 없게 잘 좀 네.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수정된 기사를 확인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네가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정확하게 수정된 기사에라도 써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사실. 이게 한겨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매체들도 보면은 나중에 논란이 된 구절을 은근슬쩍 지워요? 지워요. 네, 그냥. 맞아요. 싹 지우고 제목도 빼버리고 부제도 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오타 수정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내용 자체 야마가 바뀔 정도로 혹은 문제가 되는 구절을 그렇게 말없이 지워버리면 나중에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문제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 수정되기 전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된 사실을 잘못된 네.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별도의 기사로 이런 것들은 수정된 네. 내용을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해당 기사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거짓 기재나 사실과 다르게 기자나 별 다를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그렇긴 부분, 한데요. 그 부분에 국한해서는. 근데 이제 기사 내용 자체도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사실 거짓이라는 표현에는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일부러 그렇게 쓴 네. 거다라는 게 있는 거고 하나는 실수로 혹은 본의 아니게 누락이 네. 됐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김부겸 후보자도 정확하게 해명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부겸 네. 후보자 측은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가 되는 대로 어쨌든 네. 그걸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게 확보가 돼서 공개가 되면 얘기할 일인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청문회도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0일 의정부시가 어떤 콘서트 하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의정부 체육관에서 진행된 어떤 콘서트인데요. 명분이 뭐였냐? 콘서트 제목이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였습니다. 주한미군 이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네. 주한미군 이사단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 창설된 지가 지금 100주년이 됐다는 네네. 것이고요. 한국에 온 지는 같이 이제 주둔한 지는 56년 정도 네, 되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기념을 해서 그러니까 내년 평택으로 사실 미 이사단이 이전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환송하자. 그리고 그동안 있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네. 이런 차원에서 여는 어떤 콘서트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지난 10일이면은 뭐 60항쟁 그 날이기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여중생 그 호순 미선양 네. 15주기가 바로 사흘 전인 그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 효선 미순양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미 이사단 장갑차로 네.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는. 그죠. 그 가해자가 소속된 때입니다. 그 부대에 네. 대한 어떤 행사, 축하 행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바로 그 추모 주간에 기획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네. 더 당황스러운 거는 사실 이 창사 100주년 그 실제 날짜가 10월이에요. 무려 4개월을 앞둔 게 4개월을 땡겼어요. 네. 4개월을 땡겨서 그것도 네. 7월이나 뭐 8월에 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6월에 이 시기에 굳이 한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안병용 시장이 어떤 입장을 의정부 시장입니다. 밝혔냐면 요거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미 이사단 측에서 요청을 했대요. 이 시기로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 자체적인 어떤 군 내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요 시기쯤 뭐 땡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 때문에 한 거지 굳이 뭐 이 추모 주간을 맞춰서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참. 또 하나, 자 이해 안 되죠. 네, 일단 예. 누구도 이해를 말이 할 수 없어. 됩니까? 네,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콘서트 중간에 추모 세션이 마련돼 있었대요. 묵념을 하거나 뭐 그런 발언을 하는 효순 미선양을 기리는 발언을 하는 세션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대로 콘서트가 진행이 됐다면 어떤 미 이사단에 대한 뭐 환송, 뭐 그런 축하 기념도 있지만 어떤 추모자들을 기리는 의미의 행사도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콘서트가 제대로 준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미 이사단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양면적 측면이 있는 부대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제일 먼저 참전을 해줬고 여기에 제일 먼저 와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유래가 깊은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 같은 부대이긴 해요. 그리고 희생자도 많았고 이런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근데 다른 한측으로는 굉장히 어떤 구설수,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단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윤구미 씨 사건 일으켰던 부대이기도 하고. 2003년 2월 9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지천 여성이었던 윤구미는 동두천 뒷골목 단칸방에서 미군에게 살해당했다. 세상을 경악시킨 엽기적인 죽음이었다. 저렇게까지 죽을 수 있을까? 뭐 피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몸에 그 하이타이를 뿌려가지고. 그러나 경찰은 냉담했다. 하찮은 여자 하나 죽은 것 가지고 한미 간의 우호관계에 금이 가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성폭력 사건이자 살인 사건이죠. 네. 아주 너무 잔혹하게 성폭행과 살인이 이루어진 주한미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근데 지금 그 사건도 그렇고 효순미선 사건도 그렇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시민 정서상 이 사건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한미 행정협정상 효순미선 사건도 그 당시 관제병하고 운전병한테 무죄 편결이 내려진 사건이거든요.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5년 전 오늘 당시 14살이던 신효순, 신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해자였지만 재판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우리 손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주한미군은 굉장히 어떤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처음에 100만 원 준 거 아세요? 합의금으로 100만 원 내놨어요.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대응을 했고 한국 정부도 굉장히 무기력하게 대응을 해서 정말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고 그런 모두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가해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어떤 축하 공연 안에서 추모를 하는 세션을 마련했으니까 괜찮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아이돌들이 워낙 많이 초대됐기 때문에 그날 공연이 그러니까 사실상 파행이 됐는데도 엄청난 그 팬들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완전 그 아이돌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그죠. 그거는 정말 축제예요, 사실. 그게 추모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기획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행사 기획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다 반발을 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제정신이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가족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유가족의 마음을. 아니 우리나라가 피해자인데 그 미 이사단을 위해서 그것도 3일 앞두고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5억 7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이 콘서트에. 이해가,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도 사실 그런 추모 기간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콘서트를 세금으로 열어주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100번 양보해도 6월 13일이 지나고 해야죠.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기획을 애초에 낸 사람에 대해서 징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정신 아닌 기억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병영 시장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콘서트 개최를 반대하는 일부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가 출연 가수와 소속사의 인신공격성 악성 게시글과 비난을 퍼부어서 행사 파행이 이루어졌다. 네, 협박했다 이거예요,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완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가수들이 악플을 받고 그렇게 피해를 받았다면 그 책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애초에 추진해서 그런 가수들을 초빙한 의정부 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행사를 파행시키지 않았으면 이게 국민 아무도 모르고 그냥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빅파티 정말 한번 열리는 거예요. 그냥 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난리 날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의정부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의정부 경전철 사업이 지금 파산돼서 그 적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 네. 의정부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계속 발뺌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사업자 측에서 시에다가 2,200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의정부시는 우선 대체 투자자를 찾아보고 없으면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영하게 되면 매년 운영비 50억 원에 계약 해지 지급금 2,200억 원까지 모두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우린 몰라라고 한다고 해서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파티를 한다? 네. 제정신 아닌 거죠. 네. 지금 행정력을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전혀 가치 판단을 네.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밖에 지금 나올 수 없는 아무리 겁니다. 뜯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행사 자체가. 정말 네.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어떤 측면에서도.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행사에 대해서 두둔하는 네. 왜 이 행사 못하게 해! 네. 라고 주장하는 두둔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죠. 시민들을 공격하는 네. 그런 매체가 있었습니다. 네. 어디였겠습니까? 뻔해요. 근데 이거 뭐 조선일보 당연히 조선일보 들어가고 뭐. 네. 조선일보가 네. 그 주역인데요. 사실 13일 하루에 내놓은 조선일보가 요거 관련해서 이거 내놓은 충격입니다. 보도가 저는 어제 얘기 들었는데 7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정부시 그 콘서트 미 이사단 콘서트 취소됐다고 파행 관련 보도가 7건이에요. 7건이나 냈어. 그리고 심지어 일면 관련 보도가 2건이에요. 사설도 냈어요. 이거는 정말 뭐 거의 사상 초유의 정말 조선일보 판단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아마 북한 판단하는 미사일 거죠. 터지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맞아요. 북한 미사일이나 터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뭐 발화하거나 담화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그 정도로 반응이 싫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걸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근데 같은 날 경향신문은 이거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의정부시 쪽을 비판하는 칼럼을 하나 그냥 냈고요. 네. 동아일보랑 중앙일보는 의정부시 쪽을 약간 두둔하는 듯한 사설을 한 건씩만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일보랑 한겨레는 관련 보도를 이날 아예 안 냈어요. 네. 그 전에는 이 행사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또는 뭐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뭐 네, 근데 이런. 실제 네. 파행된 이후에는 이런 그렇게 뭐 문제 제기하는 보도를 내놓지 않았죠. 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관심 없다 이거예요. 네. 관심 보일 가치가 없어요. 이거 보도할 가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가치가 거죠. 없고 그냥 의정부시에 대한 지적이 한번 나왔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 사안. 그냥 차라리 미선효순양 보도를 하고 말지. 그죠, 차라리. 네, 이게 뭐 의정부시 콘서트 뭐 그지 같은 거 그냥 보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네. 미쳤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이었냐? 일단 안병용 시장 성명수독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똑같아요. 네. 민주노총과 반미 단체들의 잘못 그 잘못 프레임을 때문에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군이랑 송별을 정을 담아서 기획한 콘서트가 잘 안 됐다. 네. 그거를 7건이나. 좀 놀랍지 이 않습니까? 내용으로 7건이에요.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일단 일면 보도랑 일면 그 사이드 보도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큰 따옴표 7,094명 전사 한국 지킨 미 이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이거 누구 발언이겠습니까? 제목 봐. 와. 안병용 시장 성명 그 발언이에요. 그거를 큰 따옴표로 따서 그대로 보도를 하고 이어지는 이면 보도도 의정부서 52년 함께한 미군과 송별의 정 담으려 했는데 점점점. 느껴지시죠?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심지어 이날 1면 8면 본 그 아시죠? 한 네. 줄씩 약간 코멘트 써주는 네, 그 아주 코너인데요. 어그로꾸는. 네. 그 코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 이사단 행사 파행 겪은 지자체장 분심은 강물에 씻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이 시대 최고의 명구. 안병용 시장이 한 말이에요? 네, 그게? 안병용 시장이 한 발언을 이 시대 최고의 명구라고 책을 잘 안 읽으시나 보다. 명구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안 시장 주장이 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들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동조를 하냐면 조선일보가 내놓은 보도 중에 사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보도가 이거예요.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반미 행태에 비판 쏟아져. 이 TV조선이랑 똑같이 하는구나. 네, 주희영 기자의 보도인데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 어떤 시민단체의 홍위병의 야만의 실망이다. 이런 댓글이 요 관련 보도에 달리고 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 인터넷은 약간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를 비판하는 댓글이 더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의외로 이런 단체들에 대한 비판이 달리고 있다. 이거는 그 단체들이 무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근데 그 근거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홍위병의 야만의 실망이다. 라는 댓글에 수십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야 진짜 너네 왜... 진짜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자, 수십 명 인터넷 매체 댓글에 기사 좋아요 수십 개 달린 거는
그거는 어떤 네. 여론을 증명한다고 할 수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요. 네. 그 어떤 주장도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인터넷이 어제 개통된 거 아니에요, 이분 기자? 수십 개. 조선일보 기사에 달리는 그 악플에 그 수십 개 막 그렇게 달리는 것들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야. 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아 왜 기사를 댓글로 쓰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사를 댓글로 쓰는 게? 저희도 모 커뮤니티에 네. 추천이 수십 개. 네. 아, 민원연이 그럼 뭐 여론을 선도하는 단체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늘 하던 레퍼토리인데요. 한미 우정의 탑도 세우지 말라는 일부 진보단체들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콘서트 개최를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들 그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의정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구성원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민주노총? 아, 통진당? 네. 지겹다, 지겨워. 아유.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현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중연합당 의정부시의원회와 민생의정부 희망연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별도의 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조선일보 구독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근데 사실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조선일보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성주 사드 반대 주민들하고 진짜 나쁜 거야. 이 콘서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엮어서 같이 비난해요. 어떻게 하지 그거를? 그 논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적의 논리라고. 네. 일단 사설 제목은 이거예요.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자. 아니 이 두 도시를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네. 앞에는 이제 성주심 그 주민분들이 그 반대하는 어떤 연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망을 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정부 관련 콘서트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모습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드는 동맹국 미군이 주한미군을 북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고 미 이사단은 6.25 전쟁 때 한국을 구하러 미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부대인데 효순 미선양의 비극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교통사고였을 뿐 그놈의 교통사고 임에도 이런 단체들이 망동을 벌이고 정부와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안보가 위태롭다는 걱정이 든다. 걱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교통사고도 처벌을 받아요. 네. 그러네.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미친놈들이 자꾸 세월호도 그렇고 뭐만 일어나면 교통사고라고. 교통사고래. 아니 교통사고 처벌받는다니까? 네, 교통사고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 교통사고만큼 처벌도 안 해놨는데 무슨 무슨. 무죄로 그냥 풀려난.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저는 솔직히 말할 수 없고요. 같은 날 경향신문 그 이기환 논설위원이 쓴 칼럼은 정반대의 주장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 이사단 100주년 칼럼 제목이에요. 여적이라는 코너고요. 50년간 주둔해준에는 여긴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네. 미군이 아무리 고맙기로서니 생때 같은 14살 미 여중생 둘을 비명해 보낸 기일 13일을 코앞에 두고 미군 잔치를 벌일 생각을 했더니 기가 막힌다. 이게 상식적인 반응 네.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네. 정미군을 위한 행사를 벌이고 싶었다면 행사 규모도 이모저모 따져보고 때와 장소를 가려야 했다. 지자체장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해쳤다. 어느 쪽이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말로 할 필요도 없다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진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네. 상식이에요, 상식. 동아일보 사설도 만만치 않은데요. 제목이 미 이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시킨 반미선동. 아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년 전 효순이 미선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치 미군이 고의로 저지른 것처럼 반미 시위를 확대시켰던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이번에는 가수들에게 디지털 테러를 가해 야. 미군의 상처를 입힌 형국. 야, 디지털 테러는 진짜 아재 용어 같다. 아재. 미군의 상처를 입힌 형국이다. 뭘 상처를 입혀. 뭘 했다고. 우리 국민들이 상처 입은 거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1도 지금 미군이 좀 약간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건 너무 걱정하는데 막 이런 파티 못해서 미군이 속상했을 도대체 거야. 어느 나라 언론이에요, 그럼? 이거는 미국 언론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놈들. 자, 중앙일보는 어떻게 썼느냐. 마녀사냥 미 이사단 콘서트와 인순이 씨의 눈물. 마녀사냥은 너네가 하고 있지, 시민단체한테. 콘서트 파행의 직접 원인은 일부 단체의 SNS 폭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조선일보랑 그 동아일보랑은 조금 달라요. 중앙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정부 씨의 일방통행식 행정도 문제. 미 이사단 창설 기념일은 10월 26일인데 굳이 4개월여나 앞서 강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안 시장 측의 해명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상식적인 척하네. 야, 약간 반반인 거죠. 네. 너무 심각하게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은 네.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뭐 네. 요새 근데 중앙일보가 자주 쓰는 스탠스예요. 그죠. 네. 소리 한 번, 맞는 소리 한 번. 반반.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면피를 어떻게 해보려는 네. 태도인데요. 전혀 이거는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다. 네. 말이 안 되는 태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1.6이네요 또. 그러네. 10월 26일. 아니 정말 미군을 생각한다면 그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기념을 딱 맞춰서 네. 그래서 10월에만 했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 나오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이게 같은 사안에서 신문과 방송을 다룰 때 신문이 먼저 하면은 안 되겠어요 앞으로. 이게 제가 진이 쭉 빠져요. 이거 듣고 있으면 진이 쭉 빠져서 의욕이 없어져. 네. 정말 환상적이네요 정말. 저 성주 얘기는 성주랑 엮는 거는 충격. 네, 기적의 논리. 진짜 거의 뭐 모세의 기적이 홍해가 갈렸어요 지금. 뭐 방송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한 건 마찬가지고. 역시나 이제 주 용의자는 TV조선이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신문에서 동아일보가 따라붙는다면 이제 방송에서는 MBC가 따라붙는 거죠. 이거 정말 근데 참 채널 A도 아니고 MBC가 따라붙는다는 게 채널 A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도.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도 아닌데 채널 A도 보도는 나쁜데 중앙일보가 제일 보도했어요. 채널 A는 딱. 네. 그런데 이게 일단 방송사는 신문이랑 또 다르게 전할 수 있는 뉴스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송 뉴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MBC, TV조선, 채널 A 외에 4개 방송사는 보도를 아예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사실 제일 합리적입니다. KBS, SBS, JTBC, MBN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세 방송사만 보도했는데 MBC, TV조선이 방금 들으신 조선일보의 어떤 프레임 이런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MBC, TV조선이 공통적으로 낸 보도는 뭐냐면은 시민단체가 사이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야 미친. 네, 가수들 인순이, 뭐 EXID 이런 애들 못 나오게 이 블랙리스트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그 공연에 나오지 말라고. 네. 그 공연을 괴롭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네, 공연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이렇게 보도에서 함부로 쓴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시민단체가 그 부적절한 공연이니까 공연하지 말아라고 댓글로 공격을 했다 치자고요. 그게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주도 면밀하게 특정 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어놓으려고 아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썼잖아요. 지금 요새 재판하고 있어서 그게 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막 명단 받고 있어 갱신해가면서 매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든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함부로 비유하는 보도를 내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시민단체들만 이렇게 했다는 그 근거가 없어요. 네. 많은 시민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자발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거를 특정 세력이 마치 거기에서만 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MBC, TV조선에서 계속 거론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긴 통진당은 아니고 민주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댓글 공격을 펼쳤다. 또는 전화. 뭐 가수들한테 전화해서 협박했다. 그래서 근데 MBC, TV조선도 이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 주장을 자기네가 하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걸 인용을 해요. 다른 걸. 그래서 MBC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슨 전문가들이요? 그 전문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용남 교수라는 분인데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용남 교수라는 이분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리스트라고 찬양을 했던 분이에요. 딱 걸맞는 분이네요. 네. 그리고 미디어 팬 이런데 꾸준히 글을 게재하고 계시는. 네. 어떤 분이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보고서에다가 대표적인 친박 인사라고 썼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지우셨어요. 그냥 그런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미디어 팬의 기고를 한다. 네, 그냥 그렇게만 쓰면 된다. 그럼 그래도 사람들 다 안다 어떤 사람인지. 네, 그래서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의 인터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새로운 문화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을 요구하는 압력이라든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들, 바로 이런 행위가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리스트래요.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단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그런 분은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의 인터뷰를 따서 시민단체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했고요. TV조선은 TV조선이 제일 웃긴데 조선일보랑 똑같아요. 인터넷 댓글로.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거 기사를 쓰는 기자도 분명히 나이가 막 50대, 60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터넷을 하는 세대들이 썼을 텐데 쓰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은. 기사가. 그죠. 네. 그래서 그 댓글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 댓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남이 하면은 블랙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착한 압력이냐? 정치 세력화한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TV조선이 화면으로 댓글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댓글 어디에도 미선효순 양을 이용하는 정치단체라는 말은 없어요. 설령 그런 댓글이 달렸다고 해도 그거는 수많은 정말 여론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압도적인 어떤 여론이 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고르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이런 논리면은 어떤 의견이든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것처럼. 쓰고 할게 그죠? 알게 뭐야? 그죠? 내가 쓰고 내가 내면 그것도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BC와 TV조선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사실 비겁한 보도 행태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차라리 박근혜 블랙리스트 좋아하는 교수를 앞세우는 MBC가 좀 더 당당한 거예요. 최소한 사람 얼굴을 보여주잖아. 약간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니 차라리 사람 얼굴을 보여주면서 야 이런 전문가도 있어라고 하는 게 낫지. 댓글 가져와서 하는 건 너무 진짜 치졸하지 않습니까? 댓글 가져오는 건. 수준 미달밖에 안 된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시민들을 그러니까 이건 시민단체를 공격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의정부식 콘서트를 비판한 모든 시민들을 모욕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방송사가 또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수들의 정신적 피해. 가수들 이건 의정부시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가수들이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어 불참을 선언한 가수도 있고 인순이 씨는 나와서 사과만 하고 들어갔다. 아무튼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냈고 더 심각한 방송사가 이제 TV조선인데 TV조선이 앵커 칼럼에서 또 이거를 다룬 거예요. 이 보도가 아주 환상적이에요. 그래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해서 감성팔이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먼저 앵커 칼럼이 딱 시작되면은 인순이 씨의 아버지라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좋은 노래죠. 네, 또 인순이 씨를 소개해요.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가수 인순이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아버지가 주한미군이었고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그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시지 않으셨다. 하지만 인순이 씨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 애처로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다. 용서하고 심지어 인순이 씨는 미국 공연에서 뉴욕 카네기홀에 가서 주한미군들 참전 용사들을 직접 초대해서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당신들 모두가 나의 아버지라고 용서했다. 인순이 씨가 용서한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랑 개인사파. 네. 벌써 2명이 등장했죠? 인순이 씨와 인순이 씨 아버지. 자 그리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해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계속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알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인순이 씨 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살짝 끊어주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 끊어주냐? 민노총과 노동당의 의정부 지역 단체는 공연 반대 시위를 줄곧 해왔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숨진 효순이 미선양 추모식을 사흘 앞두고 혈세를 들여서 어떻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짝 쳐주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요. 아, 뭐 이것도 기적의 논리인데. 대체? 아, 노무현 대통령도 효순 미선양이 숨진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미면 어떠냐? 하지만 대통령이 되자 이라크에 파병을 했고 한미 FTA도 체결했습니다. 반미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그 열등감의 표현이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대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 던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미하지 않았다. 근데 너네는 왜 반미하고 있냐 이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친구 아니에요? 자, 일단 뭐 계속 들어봅시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분, 이분을 등장시킨 게 TV조선의 가장 악질적인 행태인데 미선양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심수보 씨인데, 네. 심수보 씨가 미선양 아버지가 2012년도 인터뷰에서 미선양 아버지의 5년 전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애들이 미워서 미군이 사고를 냈겠느냐. 그 미군들도 짐을 널고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효순이 미선이가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싫다. 노무현 대통령 인순이 그리고 심지어는 미선양 아버지도 주한미군을 용서하고 미군을 용서했는데 왜 너네는 계속 반미하고 있냐. 그래서 콘서트가 취소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편 거예요. 아, 나 진짜 답답해. 배고프다. 네. 갑자기. 네. 자, 이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선양 아버지를 등장시킨 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맞아, 이건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실제로 미선양이 2012년도에 조선일보와 이런 인터뷰를 한 건 맞고요. 네. 그리고 미선양이 14년 동안 지금 이번에 15주기였잖아요. 13일 날. 14년 동안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번 15주기 13일 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수보 씨랑 미선 효순양 두 아버지가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14년 만에. 참석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솔직히 자기네가 그동안 이게 정치적으로 왜냐면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가 2002년인데 이때 발생한 이후에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상황이 시끄러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대선에 나왔던 이회창 후보, 네. 그러니까 보수권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반미주의자들이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선 효순양을 추모하려는 우리 시민 단체들은 소파 개정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계속 우리 국민 죽이는 미군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대선을 타고. 그러니까 그게 싫었을 수 있죠.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네가 그동안 참석을 안 했다. 두 아버지가. 이게 이제 미선양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13일 날 이번 15주기 때. 네. 근데 15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미선이 효순이를 끝까지 잊어주지 않고 매년 찾아와서 이렇게 추모제 해주고 한 사람들은 시민단체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기네가 이번에 참석하기로 했다. 너무 고맙다. 그동안 자기네가 이렇게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모제에 차마 참석하지 못했던 두 아이의 아버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계기가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에 정말 밑거름이 돼서 그 떳떳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바로 변했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변한 건 변한 건데 그러니까 변했죠. 변했는데 변했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동안 어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표출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표출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걸 과연 TV조선이 몰랐을 것 같으세요? 이 인터뷰를 12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연합뉴스가 이거를 인터뷰를 해서 연합뉴스에서만 물론 보도가 나간 건 아니에요. 단독은 아니고 연합뉴스가 한 오후 5시인가 보도를 냈어요. 12일 날. 몰랐을 리가 없죠. TV조선이 보도하면서.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네,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설령 몰랐다고 쳐도 이 보도를 내기 전에 그럼 이번에는 15주기인데 혹시 미선양 아버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 전화라도 한 통 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무려 5년 전 인터뷰를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보도하면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네, 상식적으로 이걸 보도하려면 5년 전이니까 한번 입장을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15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부러 미선양 아버지의 5년 전 인터뷰를 자극적인 인터뷰, 딱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터뷰를 가져온 거죠. 일부러. 그리고 어떤 인터뷰로 입장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예 이게 아니죠. 네.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그러니까 설령 미선양 아버지가 설령 진짜로 미군을 용서했다 쳐도 지금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해도 전혀 그 의견하고 이거는 무관한 사안인 거예요. 왜 그걸 지금 이 추모 주간에 하느냐.
그게 문제의 본질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선양 아버지가 미군을 용서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요. 불평등한 소파 내용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는 주한미군의 어떤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희생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자꾸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패터슨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살인 사건 경우에도 도대체 몇 년 만에 그게 잡힌 겁니까? 심지어 이 미선효순양 가해자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미군 법정에서 받고 그냥 무죄라고 해서 미군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이런 상황 자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거지 누가 누굴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인순이 씨가 아버지를 용서한 건 여기 왜 가져오는 거예요?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건 그 개인이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씨가 주최한 콘서트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추진되어야 하냐 마냐를 결정할 어떤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은 이번 의정부시 콘서트를 반대한 시민들을 반미 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좌파, 진보 좌파. 그러니까 이 숨겨진 의미에는 종국적으로는 사실 종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지금 갖은 감성파리를 동원한 거예요. 누가 누굴 용서했다는 거 자꾸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피해자들의 어떤 아픔에 동조할 수 있는 감성이 있다면 이 사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종미예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종미입니다. 이거 또 TV조선이 거나? 아무튼 간에 종미라고 하는데 왜 안 돼요? 걸면은 또 언론중재위원회 종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네요. 네. 종미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언론중재위 부르면 또 나갈게요. 아무튼간에 네.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보도 형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선효순양 사건은 진상규명조차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좀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의정부시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던 우리 시민단체들이 한 6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미선효순양 추모비 건립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그 사고 지역에 사고 난 그 현장에 그 평화공원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동안 그 부지의 주인들이 땅을 안 파셨거든요. 근데 한 5년간 국민성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그 부지를 사버렸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번에 13일 날 15주기 때 거기다 비석을 받고 추모비를 받고 평화공원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어떤 기념 행사까지 했습니다. 제막식을 열었어요. 그 미선효순양 아버지가 그 제막식 하는 그 이거 걷는 거 수가 아시죠? 공원 세우려면 공원 앞 표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막식도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은 의정부시죠. 네, 저는 진짜 이거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고서. 뭐라고 할 수가 기획자가 대체 뭔 정신으로? 그래서 요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든 초점이 글로 맞춰지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시 콘서트가 좀 논란이 있다는 건 저희도 한 이틀 전에 알았는데 뭐야? 그냥 무슨 가수들이 일이야? 약간 악플 받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정도 이렇게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세금을 써서 뭐를 한 거다라는 정확한 내역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조선일보 덕분에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TV조선이 오히려 이슈를 알게 해줬어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아주 전면에 드러내줬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스스로도 좀 반성한 게 미선효순양 15주기구나. 맞아요. 이거 쓰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내일은 우리 탈곡기 주인 다시 모시고 이장님 모시고 다시 부녀회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일 또 3명이서 재밌는 방송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배상무였습니다. 네, 저희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다시 내일 찾아뵙겠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